대피해야 할 때는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이동합니다. 평소에 내가 있는 지역의 지진 5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며, 지진 5개 대피 장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지식은 아무리 많고 많아도 부족하다고 하죠. 예측할 수 없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에 대응 요령을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어린이 지진과학교실 1편 지진의 원리, 지진파. 여러분, 지진은 무엇일까요? 지진이란 땅이 움직이면서 흔들리는 것을 말해요. 왜 땅이 흔들리는 걸까요? 실험을 통해 이유를 알아봐요. 삶은 달걀 하나를 준비해요. 힘을 줘보세요. 어떻게 되었나요? 달걀 껍질에 힘이 가해지면서 금이 가다가 결국 조각나버렸어요. 달걀 껍질처럼 지구도 판이라고 하는 조각들이 약 10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1년에 약 1에서 5cm 정도 이동해요. 강에 있는 뗏목이 강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판들이 지구 안에 있는 뜨거운 멘틀 위를 떠다니면서 서로 만나 부딪히게 돼요. 이때 땅에 힘이 가해지고 땅 모양이 변하면서 지진이 발생해요. 지진은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경우도 있지만, 큰 지진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건물, 도로, 다리 등을 파괴하는 무서운 자연재해가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파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 충격으로 지진파라는 에너지가 발생해요. 지진파에는 P파와 S파가 있는데, P파와 S파는 동시에 생기지만 이동 속도가 달라요. P파는 제일 먼저 도착하는 지진파를 의미하며 속도는 빠르지만 피해가 작아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S파는 속도가 느리지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기상청에서는 속도가 빠른 P파를 먼저 감지해서 큰 피해를 주는 S파가 오기 전에 국민들에게 지진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신 매체를 통해 지진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2편 규모와 진도. 지진을 나타내는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 지진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발생한 지하 내부 지점을 말해요. 진앙은 진원에서 바로 위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지진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에는 규모와 진도가 있는데, 둘 다 숫자가 클수록 더 강한 지진을 의미해요. 규모는 지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이며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요. 규모 1이 커지면 지진파의 진폭은 10배, 방출되는 에너지는 약 32배 증가해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느 곳에서든 그 지진의 규모는 동일해요. 진도는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며 로마 숫자로 표현해요.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멀어질수록 진도의 크기는 작아져요. 또한 한 지역 내에서도 건물의 높이나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끼는 진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흔들림의 정도를 등급으로 나타내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등급이 높을수록 지진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진도 정보는 17개의 광역시도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상청 모바일 웹,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국이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어린이 지진과학교실 3편 지진 통보 기준.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진 정보는 어떤 기준으로 발표할까요?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관측소에서 감지된 지진파가 기상청으로 실시간 전송돼요. 이렇게 전송된 지진 자료들을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지진 정보를 전달해요. 기상청은 지진 규모에 따라 지진 조기경보, 지진 속보, 지진 정보로 구분해서 통보해요. 먼저 지진 조기경보는 지진파의 속도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 속도가 빠른 P파를 먼저 감지한 후 큰 피해를 주는 S파가 오기 전에 지진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진 조기 경보를 발표하고 규모 3.5 이상 5.0 미만 지진일 때는 지진 속보를 발표해요. 그리고 규모 2.0 이상 모든 국내 지진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지진 정보를 발표해요. 지진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지진 통보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빠르게 안다면 사람들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국이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어린이 지진과학교실 4편 지진해일. 여러분, 혹시 바다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는 사실을 아시나요? 2004년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 부근 바다 밑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지진해일이라는 단어는 쓰나미라고 불리는 일본어에서 유래했는데 쓰는 항구를, 나미는 파도를 의미해요. 이 용어는 1896년 6월 일본 산리쿠 연안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피해가 알려지면서 세계 공통어로 사용되었어요. 지진해일은 해저에서의 지진이나 산사태, 화산 분출이나 운석 낙하 등으로 인해 해수면에 급격한 높이 변화가 생겨 멀리까지 빠르게 전파하는 현상이에요. 먼 바다에서 지진해일 파도는 해수면으로부터 수십 센티미터 이하이지만 얕은 바다에서는 급격하게 높아져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파도가 돼요. 지진해일의 전파 속도는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고 수심이 얕은 해안가로 갈수록 느려져요. 만약 우리나라에 지진해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상청에서는 지진해일 정보, 지진해일 특보를 발표해요. 해안가에서 지진을 느끼거나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간다면 지진해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해안에서 벗어나 지진해일 긴급 대피 장소나 튼튼한 건물 3층 이상으로 올라가야 해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국이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어린이 지진과학교실 5편 화산. 화산이란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벌어진 지각의 틈을 통하여 지표 밖으로 나올 때
용암이나 화산 쇄설물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산을 말해요. 땅속 깊은 곳에서 지구 내부의 높은 열로 암석이 녹아있는 상태의 물질인 마그마가 식으면서 마그마망의 압력이 높아져요. 이후 마그마가 그 위에 지표를 뚫고 올라오면 화산이 형성돼요. 이때 마그마가 지표로 나와 액체 상태로 흐르는 물질을 용암이라고 해요. 화산이 폭발할 때에는 화산재, 화산가스, 화산탄 등도 발생해요. 화산은 용암의 특성에 따라 종상화산, 순상화산, 성층화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점성이 높은 용암이 멀리 흘러내리지 못하고 종 모양으로 만들어진 종상화산, 점성이 낮아 흐르기 쉬운 현무암질 용암이 멀리 흘러내려 완만한 경사를 가진 순상화산, 용암류와 화산재 퇴적 등이 복합적으로 쌓이면서 형성된 원뿔 모양의 화산을 성층화산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도 화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한반도에서 활화산은 백두산이 있고 한라산과 울릉도는 과거에 화산이 분화해서 만들어졌어요. 그중 백두산은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과거 946년경에 화산 폭발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0부터 9까지 나타낸 화산 폭발 지수에서 7에 해당되는 대규모 분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에도 여러 번 분화한 기록이 있어요. 기상청에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화산 29개를 포함해 전 세계 112개의 화산을 대상으로 화산 분화 활동을 감시하고 있어요. 만약 화산 분화로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화산재 특보를 발표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산불, 산사태, 그리고 화산재에 의한 대기오염 등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화산 폭발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대응 요령을 잘 숙지하도록 해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1편 지진이란 지구 내부에 급격한 지각변동이 생겨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의 내부는 내핵과 외핵, 멘틀, 그리고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체 상태이지만 유동적인 암석층으로 이루어진 멘틀의 상하부 온도 차이로 인해 멘틀에서는 끊임없이 대류 활동이 일어납니다. 멘틀 위의 지각은 멘틀 대류에 따라 당겨지고 밀려지며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지각은 10개에서 16개의 판으로 나눠져 있으며 지진은 주로 판이 만나는 판의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판의 경계인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큰 규모의 지진과 화산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세계의 지진이 거의 이곳에서 발생하여 불의 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판의 경계에서는 판이 서로 부딪히거나 밀고 포개지면서 지각 내부에 힘을 축적합니다. 지각의 탄성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지각의 약한 부분이 급격히 파괴되고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진입니다.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암석 기반의 땅을 움직이고 또 그러한 움직임 때문에 흔들림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2편 단층과 지진. 단층은 지각이 힘을 받아 버티지 못하고 끊어져 서로 어긋난 지질 구조를 말하는데 이는 탄성 반발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을 양쪽에서 힘을 주어 밀다 보면
결국 부러지면서 소리와 진동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암석도 장기간에 걸쳐 주변의 압력에 의해 서서히 변형이 일어나는데 지층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힘이 축적되면 지층이 끊어지고 단층이 됩니다. 단층이 발생할 때 지진을 동반합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발생한 내부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며 진원에서 수직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지진이 됩니다. 단층은 단층면 기준으로 두 암석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따라 크게 4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단층 경사면을 기준으로 위쪽 암석을 상반이라고 하며 단층 경사면의 아래쪽 암석을 하반이라고 합니다. 정단층은 단층의 상반이 내려가는 단층으로 양옆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받아 형성됩니다. 역단층은 상반이 올라가는 단층으로 양옆에서 미는 수평적인 압축력이 작용하여 형성됩니다. 주향이동 단층은 단층면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한 단층이며 수직 단층은 위아래로 힘을 받아 생긴 단층입니다. 단층면의 기울어진 면과 수평면이 만나는 선을 주향선이라고 하며 선이 가리키는 방향을 주향이라고 합니다. 경사는 단층면이 수평면에 대해 기울어진 각도를 나타내며 수평면 아래쪽 각도를 측정합니다. 현재 한반도에도 여러 단층이 존재하는데 기상청에서는 지하 단층 구조 정보를 파악하고 단층에 대한 조사 연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층을 살펴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한반도 내의 여러 단층 구조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성격을 분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3편 지진파란? 지진파는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파동으로 이를 분석해 지진의 위치와 크기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진파는 진원에서 시작해 지각 내부를 통해 전달되는 실체파와 지각의 표면을 따라 전달되는 표면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체파는 P파와 S파로 나눌 수 있는데요. P파는 가장 먼저 도착한다는 의미인 primary wave에서 유래했으며 전파 속도는 6에서 8km/s입니다. S파는 두 번째로 도착해서 secondary wave라고 부르며 전파 속도는 3에서 4km/s입니다. 파의 진행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직각이어서 피해가 큽니다. 다음으로는 표면파인 러브파와 레일리파가 지표면을 따라 전파되면서 피해를 입힙니다. 지진 발생 시 P파와 S파의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한 관측소에서 진원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고 각 관측소를 중심으로 진앙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면 교차하는 지점이 진앙이 됩니다. 한 관측소에서 반구를 그려 진앙 아래 수직으로 만나는 지점이 진원, 그 거리가 진원 깊이가 됩니다. 큰 규모의 지진은 지진 발생 전후 진원 부근에서 여러 번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전지는 큰 규모 지진의 전조로 본진 전에 발생하는 비교적 작은 지진을 말하며 본진은 진원 부근에서 발생하는 규모가 가장 큰 지진을 말합니다. 여진은 본진 뒤에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진입니다. 본진 발생 후 단층 주변에 남아있던 탄성에너지가 방출하면서 일어나며 본진의 규모에 따라 여진의 규모와 발생 기간은 비례합니다. 9.12 경주지진 때 규모 5.1의 전진이 먼저 발생한 후 규모 5.8의 본진이 그리고 다음 날까지 규모 1에서 3의 여진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지진파로 알고 있는 P파와 S파를 실체파, 그리고 러브파와 레일리파를 표면파로 분류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4편
지진계. 지진계란 지진의 규모와 위치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로 지진이 발생할 때 전파되는 지진파를 기록합니다. 지진계는 진자운동을 이용하여 집안의 진동을 측정합니다. 틀에 설치된 용수철에 추를 매달아 추의 움직임을 측정하는데 집안이 흔들리면 틀도 함께 진동합니다. 하지만 추는 관성에 의해 정지한 상태로 있으려 하기 때문에 집안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에 둘러싸인 회전통이 천천히 돌아가면서 진동을 기록하는 아날로그 지진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정보는 저장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손실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크고 가공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지진계로 발전했습니다. 디지털 지진계는 용수철의 끝에 추 대신 자석을 매달고 자석 주변에 코일을 감아 자석이 진동하면 전류가 발생하는 전자기 방식을 이용합니다. 집안 진동을 전류로 변화한 것으로 자석의 진동 속도에 비례하여 진동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도 증가합니다. 디지털 지진계는 지진 관측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저장, 변환, 분석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지진계는 속도계와 가속도계로 구분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지진계가 존재합니다. 속도계는 관측할 수 있는 거리와 주파수 범위에 따라 초광대역, 광대역, 단주기 속도계로 나뉘며 지진 발생 위치와 규모, 발생 깊이를 계산하는 데 활용합니다. 가속도계는 집안이나 건축물의 진동을 관측하기 위한 것으로 진동의 크기를 수치화하여 주로 진도 산출에 활용합니다. 또한 지표면 안반에 설치하는 지표형 지진계와 사람들의 활동 등으로 주변의 잡음을 줄이기 위해 땅속 기반함에 설치하는 시추형 지진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진계가 존재하는데 특수한 목적을 위한 저가형 지진계도 있으며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도 가속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 지진 관측망은 기상청 264개 지진 관측소와 유관기관 60여 개소의 지진 관측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오늘날의 다양한 지진계의 사례를 알아보면서 그 근본 원리는 같지만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지진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새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후기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5편 규모와 진도. 지진 관련 뉴스에서 항상 들리는 용어인 규모와 진도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규모는 지진이 가진 절대적인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며 방출된 진동 에너지를 정량화한 것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지진계에 기록되는 지진파의 진폭과 진앙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규모 1이 커지면 지진파의 진폭은 10배, 방출되는 에너지는 약 32배 증가합니다. 진도는 지진이 전파되는 각 지역별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진도는 진원지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지만 한 지역 내에서도 건물의 높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계급을 사용하며 로마자로 표기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지진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맞춤형 진도 정보를 제공하는 진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예상 진도와 계기 진도 정보를 발표하는데 진도 등급을 색상으로 나타내어 지역별 진동 영향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진도는 이론적인 계산식을 이용해 추정된 진도 등급으로 자동 분석된 신속 정보를 발표할 때 함께 제공됩니다. 계기 진도는 지역별로 설치된 지진계 관측값을 이용해 산출한 진도 등급으로 지진 분석사가 수동 분석한 상세 정보를 발표할 때 함께 제공됩니다. 진도 정보는 17개 광역 시도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상청 모바일 웹, 날씨누리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규모와 진도에 대해서 혼동하기 쉬운데 이 영상을 통해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해 분명히 할 수 있어서 또 진도 정보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후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6편 지진 조기경보. 지진은 현대의 과학기술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 즉시 대피 가능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기 상황 속 큰 피해를 주는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 발생 사실을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지진 조기 경보입니다. P파가 S파에 비해 약 1.7배 빠르게 전파되고 피해가 적은 반면 S파는 느리지만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진 조기 경보는 이런 지진파의 시간차 특성에 착안하여 속도가 빠른 P파를 먼저 분석한 후 지진 발생 정보를 신속히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큰 피해를 주는 S파가 도달하기 전에 비록 짧지만 지진에 대비할 확보할 수 있습니다. 5초만 빨리 알아도 머리를 감싸거나 근거리 대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 기술로는 지진 조기 경보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위치로부터 가까운 지역은 경보 발령 전에 이미 큰 진동의 지진파가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을 지진 조기 경보의 사각 지역, 즉 블라인드 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 조기 경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보 발표 시간을 단축하여 대피 가능 시간을 늘리고 사각 지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보 발표 시간을 단축할수록 분석에 활용하는 관측 자료가 적어져 오경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의 위험을 감안하면 지진 조기 경보의 시간을 단축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기상청에서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관측 후 7에서 25초 이내에 지진 조기 경보를 발표하며 지진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을 완벽하게 분석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지진을 감지하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점점 더 정밀하고 빠른 정보 전달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미이겠지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후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7편 지진 분석 정보의 불확실성. 예고 없이 발생하는 지진, 피할 수 없다면 미리 예측할 수 없을까요? 미국 산안드레아스 파크필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지진이 발생해 특정 시기에 다시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예측했던 시점에서 10년이 지나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지진은 현대의 과학기술로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그 정보는 신속 정보와 상세 정보로 국민에게 전달되는데,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발생 인근 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동 분석된 신속 정보를 빠르게 전파하고, 신속 정보 발표 이후 지진 분석사가 더 많은 관측소의 종합적인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상세 정보를 추가로 발표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속성에 초점을 둔 신속 정보와 정확성에 초점을 둔 상세 정보와의 차이로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진 분석 정보는 지역별 지질학적 특성, 관측소별 지진파 최초 관측 정확도, 관측망 분포, 지진 규모식 등에 의해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신속 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에서는 지진 정보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진 규모와 발생 위치 불확도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인 조기경보가 실제 분석된 지진 정보와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후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8편 지진으로 인한 피해. 지진은 진동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는데요.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대표 사례 중 하나인 액상화 현상은 진동에 의해 단단한 집안이 액체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모래로 이루어진 퇴적층이나 매립지 등 퇴적물이 많이 쌓인 집안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액상화 현상으로 건물이 주저앉거나 넘어지기도 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호우, 지진의 진동 등으로 인해 집안의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토층이 밀리는 땅 밀림 현상은 넓은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이후에도 사회 인프라 마비, 화재, 홍수 등 재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4년 일본 니가타현에서 규모 6.8의 추에스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204km/h의 속도로 주행 중이던 신칸센이 지진 조기 경보를 통해 지진이 도달하기 전에 신속히 주행을 멈췄습니다. 이후 강한 진동으로 기차는 탈선했지만 인명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진 조기 경보로 수송수단의 자동 제어, 수술실 사고 방지, 긴급 피난 유도 등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진동에 의한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닌 액상화나 땅 밀림 현상이라는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섭고도 새로운 사실이었어요. 또 신속한 조기 경보로 추가 인명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았던 사례 또한 감명 깊었습니다.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후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9편 지진 통보 기준. 지진 정보는 어떤 기준으로 발표할까요?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관측소에서 감지된 지진파가 기상청 국가지진화산 종합상황실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규모 3.5 이상의 지진부터는 이동 속도가 빠른 피파만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분석된 신속 정보를 발표합니다. 규모 5.0 이상일 때는 지진 관측 후 7에서 25초 이내에 지진 조기 경보를, 규모 3.5에서 5.0 미만일 때는 20초에서 40초 이내에 지진 속보를 발표합니다. 규모 2.0 이상일 때는 지진 분석사가 P파, S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5분 이내에 지진 정보를 발표합니다. 따라서 규모 3.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 정보를 발표한 후에 정밀 분석한 상세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앞서 발표한 정보를 보완합니다. 최근 규모 2.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유감 신고가 증가하면서 기상청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상청 홈페이지에 미소 지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외 지진 조기 경보 감시 영역을 확대했으며 규모 5.0 이상 국외 지진이 발생하여 국내에 진도 4 이상의 영향이 예상될 경우 국외 지진 조기 경보를 운영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전부 받아보기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지진이 많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진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노력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10편 지진해일. 지진해일은 해저지진, 산사태, 화산분출, 운석 낙하 등에 의해 대양의 해저나 해저 부근에서 발생하는 파장이 매우 긴 파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지진해일은 판 경계에서 발생하는 지진활동에 의해 단층 부근의 해수면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발생합니다. 지진해일 전파 속도는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고 수심이 얕은 해안가로 갈수록 느려집니다. 지진해일의 파고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낮을 수 있지만 수심이 얕은 해안가로 갈수록 파고가 급격히 높아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이후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총 4차례의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동해안 속초, 포항, 임원 등의 지역에서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해일 대응을 위해 발생 가능한 가상 지진을 시뮬레이션하여 지진해일 예상 파고와 도달 시각을 DB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지진해일 DB를 검색하여 통보 기준에 따라 지진해일 정보 및 특보를 발표합니다. 지진해일 정보에는 지진 정보, 주요 지점의 예상 최초 도달 시간, 예상 최대 높이, 조석 정보, 지진해일 관측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지진해일 특보가 발표될 경우 발표된 구역에 해당하는 시군에 지진해일 재난 문자가 송출됩니다. 지진해일 특보에는 지진 발생 현황, 특보 구역, 지진해일 예상 최초 도달 시간 및 최대 높이 등이 포함됩니다. 지진해일 관측을 위해 울릉도 및 임원항의 해일 파고계와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 관측소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지진을 느끼거나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한다면 신속히 해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진해일 긴급 대피 장소나 높은 지대로 대피해야 하며 대피할 시간이 없다면 주변에 있는 튼튼한 건물 3층 이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해일은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는 해안으로부터 멀리 이동해야 합니다. 배를 정박하고 있을 때 여유 시간이 있다면 먼 바다로 출항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혹시 모를 해양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진해일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11편 화산.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벌어진 지각의 틈을 통하여 지표 밖으로 나올 때 용암이나 화산 쇠설물, 화산재 등이 폭발하거나 분출하여 만들어진 산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와 지하에 마그마방을 만들고 마그마가 식으면서 마그마방의 압력이 높아져 그 위에 지표를 뚫고 올라와 화산이 형성됩니다.
마그마는 땅속에서 지구 내부의 높은 열로 암석이 녹아있는 물질이고 용암은 마그마가 액체 상태로 지표로 나와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는 10,000년 이내에 분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1,500여 개의 활화산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백두산, 한라산, 울릉도가 있습니다. 그중 백두산은 과거 946년경에 화산 폭발 지수 7에 해당되는 대규모 분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000여 건의 지진과 화산활동이 관측되어 향후 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두산 화산활동 모니터링 결과 현재 백두산의 화산활동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상청은 천리안 등 위성자료와 국제화산재주의보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한반도와 주변국의 화산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산재주의보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9개의 지역센터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일본 기상청에서 화산재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한반도 주변국에서 화산이 분화하면 폭발한 화산의 분연주 높이와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화산재 확산 경로를 예측합니다. 또한 국내에 영향 가능한 화산을 포함해 전 세계 112개의 화산을 대상으로 화산 분화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화산 분화로 국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와 전 지구적 대규모 화산 분화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화산 정보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화산재 특보인 화산재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산불, 산사태, 그리고 화산재에 의한 대기오염 등 여러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평소에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한 번 폭발하게 되면 대규모의 피해를 주는 화산. 자연재해이니만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대피 요령을 확실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국이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12편 지진 전조현상. 여러분, 지진 전조현상으로 과연 지진 예측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진의 전조현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지진을 암시하는 전조현상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일까요? 동물이 사람보다 지진을 먼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동물은 사람이 느끼지 못한 미세한 진동이나 자기장, 중력의 변화 등을 더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동물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는 다양한 이유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지진으로 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동물들의 행동을 지진과 연관지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흔히 지진운이라고 말하는 구름은 고저군으로 대기 운동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구름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지진운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 지진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외에도 지진 전조현상으로 알려진 현상에는 지하수의 수위 변화나 지하에서 발생하는 라돈가스의 농도 변화, 가스 냄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과 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객관화된 설명을 위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1975년 중국 하이청 부근에서 지진 활동의 급격한 증가와 200여 건의 동물의 이상행동 등의 전조현상으로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유일한 지진 예측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발생한 중국 탕산 지진은 예측에 실패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국 서부의 산안드레아스 파크필드라는 지역에서도 지진 발생을 예측할 만한 전조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진은 전 지구적인 지각변동의 과정이며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자연현상입니다. 이처럼 지진은 현대과학기술로 예측이 어려운 자연현상인 만큼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짓고 평상시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봤던 지진 전조현상들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일기예보처럼 지진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13편 우리나라는 지진안전지대? 최근 5년 이내 한반도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일까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양쪽 끝을 안쪽으로 밀어보면 종이의 안쪽이 구부러지는 것처럼 판 경계에 힘을 주었을 때 판 내부로도 힘이 전달되고 쌓여진 힘들로 인해 지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라시아판의 동진, 태평양판의 서진, 필리핀판의 북진 등 주변 판들의 움직임이 우리나라를 압축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응력 구도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 문헌을 보면 과거에도 한반도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36년 지리산 쌍계사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쌍계사 석탑 상단 부분이 떨어지는 피해가 있었고 1978년 충남 홍성에서도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해 많은 건물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주 지진, 포항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은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이며 2017년 발생한 규모 5.4 포항 지진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는 아날로그 관측 시기에는 19.1회에서 디지털 관측 시기에는 70.7회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규모 3.0 이상 지진 발생 횟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이는 지진 관측망이 조밀해지고 장비 성능 및 분석 기술이 우수해졌고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여진으로 인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지진 대피 요령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실 지구 그 어느 곳이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판 구조론에 의하면 지구는 살아 움직이고 있고 이것은 언제 어디에서 진동을 발생시키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 테니까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14편 지진 재난문자. 긴급 재난문자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해당 지역 내에 위치한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문자 메시지인데요.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재난문자를 송출하였으나 2016년 9.12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진과 지진의 일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재난문자를 직접 송출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송출 단계가 줄어든 만큼 지진 발생 시 사람들은 지진 재난문자를 통해 지진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하여 지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진 재난문자는 지역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규모에 따라 송출 영역을 달리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지진재난 문자의 종류는 안전안내, 긴급재난, 위급재난 문자로 구분됩니다. 안전안내 문자는 신속한 지진 대응의 목적 외에 안전주의, 안전대비 목적으로 추가 적용하였으며 지역 규모 3.0에서 3.5 미만 지진 발생 시 반경 50km에 해당되는 광역시도에 발송됩니다. 긴급재난 문자는 지역 규모 3.5에서 4.0 미만 지진 발생 시 80km에 해당되는 광역시도에 발송되고 지역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국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규모 6.0 이상의 지진 발생 시에는 수신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전국으로 재난 문자를 강제 발송합니다. 지진 재난 문자에는 지진 발생 시각, 발생 위치, 규모, 간단한 대응 요령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의 일 특보가 발표되면 특보가 발표된 구역에 해당하는 시군에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만약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없는 휴대폰 기종을 사용하거나 재난 문자 수신 기능을 차단한 경우에는 지진 재난 문자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지진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상청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진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TV 자막방송, 기상청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날씨 알림이 앱, 트위터, 라인 등을 통해 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키게 해주는 고마운 문자입니다. 지진 재난 문자의 종류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15편 지진 국민행동요령. 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기치 못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지진 대피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갑자기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느꼈다면 책이나 방석으로 머리를 감싸거나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춘 후 화재에 대비하여 가스와 전기불을 끄고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도로가 파괴되어 소방차가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에 소화기 사용 방법을 숙지합니다. 화장실, 욕실에 있을 경우 거울이나 전구 등의 파손으로 다칠 수 있으니 빠르게 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만약 갇혔을 때에는 주변에 딱딱한 물건으로 두드려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밖으로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며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합니다.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지진 발생 직후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사무실 또는 학교에 있을 때에는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소지품을 이용하여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머리와 몸을 보호하고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누른 후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운전 중일 때에는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대피해야 할 때는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이동합니다. 평소에 내가 있는 지역의 지진 5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며 지진 5개 대피 장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지식은 아무리 많고 많아도 부족하다고 하죠. 예측할 수 없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에 대응 요령을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어린이 지진과학교실
1편 지진의 원리, 지진파. 여러분, 지진은 무엇일까요? 지진이란 땅이 움직이면서 흔들리는 것을 말해요. 왜 땅이 흔들리는 걸까요? 실험을 통해 이유를 알아봐요. 삶은 달걀 하나를 준비해요. 힘을 줘보세요. 어떻게 되었나요? 달걀 껍질에 힘이 가해지면서 금이 가다가 결국 조각나버렸어요. 달걀 껍질처럼 지구도 판이라고 하는 조각들이 약 10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1년에 약 1에서 5cm 정도 이동해요. 강에 있는 뗏목이 강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판들이 지구 안에 있는 뜨거운 멘틀 위를 떠다니면서 서로 만나 부딪히게 돼요. 이때 땅에 힘이 가해지고 땅 모양이 변하면서 지진이 발생해요. 지진은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경우도 있지만 큰 지진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건물, 도로, 다리 등을 파괴하는 무서운 자연재해가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파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 충격으로 지진파라는 에너지가 발생해요. 지진파에는 P파와 S파가 있는데 P파와 S파는 동시에 생기지만 이동 속도가 달라요. P파는 제일 먼저 도착하는 지진파를 의미하며 속도는 빠르지만 피해가 작아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S파는 속도가 느리지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기상청에서는 속도가 빠른 P파를 먼저 감지해서 큰 피해를 주는 S파가 오기 전에 국민들에게 지진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신 매체를 통해 지진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후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